여러분, 최저임금의 비극이라. 그래서 곧 무인점포 공화국이 된다. 이 말이 여러분 틀린 말일까요? 지금은 시작이지만 저는 그렇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박근혜 대통령 때죠. 그때 치킨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 나왔던 말이 아니라 그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려서 나왔거든요. 그들이 한 게 자영업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쉽게 할 수 있었던 게 치킨 호프집이었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영업 비율이 낮으니까 진짜 많이 벌었어요.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치킨 호프집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그리고 수가 가장 많은 그런 자영업 점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치킨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무인점포 공화국은 나올 거냐? 지금 제가 봐서는 나오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4년째입니다. 무인점포 증가율이, 이거 제가 잘못 쓴 거 아닙니다. 15.97%가 아닙니다. 159.7%도 아니고요. 1597.1%예요. 늘어난 숫자가. 1597.1%면 이게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실제로 지표를 보면 2019년에 208개인 편의점 무인점포가 2023년에, 지금 2023년이에요. 상반기 기준으로 3,580개가 됐습니다. 3,530개가 됐습니다. 무려 1,597.1%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야,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늘어난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결국 치킨공화국이 늘어난, 치킨 호프집이 쭉쭉 늘어나는 것처럼 무인점포도 쭉쭉 늘어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짚은 것은요, GS25C, 세븐일레븐, CU, 이마트24, 편의점만 본 거예요. 편의점만 봤는데도 이렇게 늘어나면 요즘 여러분 주변에 아이스크림점 무인점포 많아졌죠? 커피 전문점 무인점포 많아졌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일반화가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019년에 208개였죠. 2020년에 499개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무려 2125개.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4배나 늘어나서 4배. 4배 넘게 늘어났죠. 게다가 2022년에는 2125개에서 3310개까지 또 1200개가 늘어납니다. 지금 올해도 말입니다. 이대로면 뭐 1200개만 늘어난다고 봤을 때 이게 4500개가 넘어간다는 건 그냥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4000개는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편의점만.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적인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고요? 이게 나이가 먹으면 무인점포 이용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실제 소비하는 사람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많잖아요. 1차 베이비부머 세대들,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 저도 2차 베이비부머 세대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데 이게 편의점에 들어가면, 무인점포에 들어가면 일단 들어가기를 망설이고요.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살지 몰라 쩔쩔맵니다. 이거 여러분 오히려 무인점포가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급하지 않고는 안 사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난리가 날까요? 최저임금 때문이죠. 최저임금이 뭐 올라가는 게 장난이 아니니까요. 지금 올해 협상하고 있는 내년 최저임금 여러분 보세요.
노동계는 24.7% 올려달라. 경영계는 0.8%만 올리겠다. 엄청나게 맞서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전을 보면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이 최저임금 얼마나 올렸을까요? 퍼센테이지로 정확히 따지면요. 41.6%를 올렸습니다. 41.6%. 41.6%를 올렸으니까 예, 이게 100만 원 받던 사람들이 141만 원 받고 예, 그러니 버텨낼까요? 이게 여러분 편의점이 제일 못 버텨내요. 편의점은 그야말로 누구 말 많다는 100원 뛰기입니다. 100원 뛰기 하는 편의점 입장에서는요. 이게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5년 동안 41.6%가 올랐는데 2023년에 5% 또 올랐죠. 지금 노동계는 12,000원 24.7%를 올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경영계는 0.8%를 올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게 진짜 통탄할 노릇이죠. 안 그래도 말입니다. 어려워지는데 점점 어려워지겠다. 저는 여러분 앞으로 시장 이게 0점대 말고 말입니다. 0점대 말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뭐 한 3% 올린다. 예, 3.4%가 올리면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될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요. 자영업자들 저는 진짜 죄송한데 문 다 닫아야 될지도 몰라요. 저는 제가 실제 자영업을 해봤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거든요. 실제 제가 2018년에 국밥집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국밥집을 하고 있었고요. 16.4%가 오르고 10.9%가 오를 때 제가 국밥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 12월 13일에 도저히 안 되겠다. 문을 닫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문을 닫았습니다. 실제 창업한 것은요. 2016년이에요. 2016년. 예, 최저임금이 6,030원일 때 2016년 12월 10일 날 창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말입니다. 18시간씩 일하면서 그야말로 명절도 휴일도 없이 일했어요. 겨우 말입니다. 버텨냈어요. 16.4%가 올라가니까 여기저기 집단적으로 망하더라고요. 10.9% 올라가니까 망하고요. 지금 말입니다. 지금 예,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 올라간 거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2024년에 어떤 모양새가 이게 0.8%가 아니라 뭐 노동계가 이야기하는 24.7%가 아니라 한 3.5%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충격 올 겁니다.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없어질 거고요. 예,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망할 겁니다. 실제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 말입니다. 서빙 노브 말고요. 서빙 노브 말고 이게 요즘은 가게 그 직원이 주문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요즘 가보면 전부 다 무인 주문기예요. 테이블에 주문기가 설치가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늘어나는 속도 보세요. 2020년에 3.1%였거든요. 2021년에 4.5%, 2022년에는 6.1%까지 늘어났습니다. 6.1%까지. 그러면 이제는 가게에 알바 구해서 손님 주문 받을 필요 없다는 뜻이잖아요. 어제도 제가요. 예, 감자탕 집에 갔었는데 점심에요. 거기도 테이블에다가 주문하는 게 있더라고요. 테이블에 주문하는 게 이렇게 테이블에 이렇게 옆에 이렇게 옆에 놓여 있더라고요. 테이블에 주문하는 것이 이렇게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옆에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주문했는데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왜 이렇게 들여다보냐고. 이렇게 돌리면 되지. 50대 40대 50대가 그렇습니다. 예, 이게 편리한 기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단순하게 이게 그냥 설치되어 있는 거지 고정식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들여다본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요. 그만큼 주문하고 싶어도 주문 못해서 매출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이제는 뭐 그렇게 줄어드는 거 상관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영업자의 일자리, 자영업 산업, 자영업에서 일자리가 진짜 많이 줄어들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자영업자들 망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나홀로 자영업자 추입니다. 나홀로 자영업자. 예, 지금 5월 기준으로 볼게요. 5월. 나머지는 매년 12월 기준이에요. 5월이 435만 6천 명입니다. 와, 엄청나죠? 435만 6천 명이라는 건 지금 2017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직원 다 내보내고 내 혼자 일한다. 내 혼자 일한다는 거. 주문기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나는 주방에서 물건만 해내고 결제도 요즘은 셀프 결제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435만 6천 명. 어마어마합니다. 4월에도요 429만 8천 명. 3월엔 418만 6천 명. 2월에 413만 9천 명. 이게 1월에 409만 9천 명에서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직원들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말입니다. 나홀로 사장님들도 아이고 더 이상 나도 못 버티겠어. 나도 이제 가게 접어야 되겠어. 이런 얘기 안 나올까요? 나올 거예요. 나올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제가 봐서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지표를 가지고 그때마다 보면요. 도대체 자영업자가 말 그대로 자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영 못할 것 같아요. 스스로 경영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예, 결국 말입니다. 이게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심각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심각해진다는 이야기. 자영을 못하면 자영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말입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요. 뭐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올라가, 원료비는 원료비대로 올라가, 전기비, 가스료, 공공요금은 장난 아니야. 임대료는 때때로 올라가. 여기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니까 버티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튀어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국민들은 고난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기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매일매일 치고받고 있고요. 그들이 매일매일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괴담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보면 참 많이 안타깝네요. 제발 국민의 살 길 저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는요. 점점요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로 갈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중소자영업자는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도 말입니다. 뭐 서빙 로봇을 활성화시키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직원을 최소화해서 인건비도 최소화하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자가 건물에서 크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살아남게 생겼다니까요. 그러면 빈익빈 부익부는 얼마나 커질까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아프다는 뜻입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라는 더 어지러워지고 더 어지러워지면 어지러워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 피폐해진다는 거. 저는 그런 게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어쨌든 자영업자분들 최저임금 안 오르기를 바라고 있는 것 저도 자영업자니까 알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최소한 국가 지도자들이 현명한 판단 저는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